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43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봄이 왔네. 그러나 나는 여름을 기다렸지. 그 따뜻한 햇살과 화려한 외출을. 여름이 되었네. 그러나 나는 가을을 원했네. 화려한 단풍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가을이 왔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겨울이었지. 아름다운 눈, 성탄의 기쁨. 마침내 겨울이 왔어. 그러나 나는 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함과 그 자연의 눈부신 소생함을. 방금 읽어드린 글은 영국의 시인 네이슨 레만의 시 현재 시제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시는 다음과 같이 계속되고 있지요. 어린 시절 나는 어른됨을 기다렸네. 그 자유함, 그 존경스러운 의젓함을. 20대의 계절 나는 30대를 기다렸네. 그 성숙함과 그 지혜로움을. 마침내 내가 중년이었을 때 나는 오히려 20대를 동경했네. 그 푸른 젊음과 자유의 시대를. 은퇴의 계절 나는 중년의 때를 동경했네. 그 정성어린 때 땀 흘려 생애 한계에 도전했던 그때를. 이제 나의 삶은 끝날 시절 나는 내가 원했던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네. 이 시인은 늘 과거와 미래 속에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꽃봉오리는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자리를 감사해야 할 고운 가을날입니다. 여성 듀오 와블이 부릅니다. 보랏빛 향기. 살며시 다가왔지. 예쁜 두 눈에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사랑을 건네준 사람. 네, 날씨가 참 좋은 가을날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 가을날을 마음껏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다시 오지 않을 2023년의 가을을 즐기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43번째 천운석의 횡설수설 인문학은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미래에 목숨 걸지 않고 오직 현재 오늘 주어진 일을 위해 열심히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 멋진 신사분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유창희 부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적으로 뭐 사적이라기보다도 바깥에서는 많이 배웠는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뵈니까 또 새롭습니다. 예, 좀 개인적인 인연을 얘기하자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같은 아파트 동에 또 살고 계시다는 인연이 개인적으로 또 있지요. 네, 오늘은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실무 부장님으로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왜 이 단체에 우리 부장님께서는 또 가입을 하셔서 합류하셔가지고 이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지 개인적인 이야기와 또 발전협의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산에 살고 있는 지금 나이로는 48이고요. 예, 고잔동의 천원석 선생님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유창희입니다. 네. 자,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랑 또 거기서 부장님으로서 또 일을 하고 계신데 여기 몇 년 되셨죠? 안산에 온 지도 6년 됐고요.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근무한 지도 똑같이 6년 됐습니다.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게 안산시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단위죠? 네, 전국의 대부분의 시군에는 다 있고요. 그 도 단위에는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협의회입니다. 자, 필수적이라고 하면은 이게 법정 기구란 얘기인가요? 네, 작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국가가 지향해야 될 중요한 목표로 기본법이 만들어진 건 중요한 목표라는 거를 국가가 인지하고 준비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굉장히 커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시민분들께는 많이 홍보가 되거나 좀 전달이 안 된 게 조금 아직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게 역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이게 전국적인 단위까지 퍼지게 되었는지 좀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협의회는 그 지역별로 다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좀 어려움, 이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서 시민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실 수도 있다 하는데 옛날에 저희가 2001년도에 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모태인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 21 실천 협의회라는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구는 과거 1992년 세계 정상들이 모인 리우 세계 회의에서 그 지구가 1992년부터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미래 세대한테 물려줄 지구가 없을 정도로 환경도 황폐해지고 사회나 경제적인 부분들도 많이 훼손되겠다 싶어갖고 1992년 그 옛날에 앞으로의 지구를 좀 더 사람이 살기 좋고 후세에게 물려줄 만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전 세계적으로 의지를 다지고 각 나라별로 각 지역별로 이런 활동들을 하는 조직을 만들어라 하고 권고를 했고요. 그걸 안산시에서는 2001년도 아까 말씀드린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기 위한 협의회를 만드는 걸 태동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국내에서 어떤 시민단체로 자생했던 게 아니라
세계 정상들에 모여서 이야기 됐던 게 세계적인 기구에 태동이 되었고 그것이 한국에서도 이제 태동이 되어서 한국에서 이제 국내 모임이 시작이 됐을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안산에서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전국 단위 그 전국 이제 세계에서 국가에서 각 시로 왔다면 처음엔 전국 단위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전국 단위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게 지금 그 전체 조직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전국적으로 어떤 게 조직이 돼 있는지. 이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협의회를 만들었으면 전국의 총회의 총 책임적인 전국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도 조직이 있고 시 조직이 있고 이렇게 하향식으로 내려왔을 텐데 1992년부터 2000년 사이에 국내에 그 시민사회 활동이 워낙 활발하고 그 일환으로 우리는 그 상명하달에 국가가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협의회가 아닌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협의회가 시 행정과 조율하고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우후죽순 만들어졌고요.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협의회들이 모여갖고 전국 협의회라는 그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서 국가한테 전달하는 이렇게 좀 다양한 의견들을 밑에서 위로 만들어 끌어올리는 게 다른 위에서 만들어진 국가 조직과의 차이점입니다. 그거 좀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단체는 어떤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지역별로나 어떤 이렇게 단체로 그냥 개별적으로 생기게 되는 이제 그래서 정부와는 관계없는 순수한 민간단체인데 이 단체는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논의가 됐고 한국에도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국가적인 조직적인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세워진 게 조직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원하는 도시들에서 생겨나고 그 조직들이 서로 연계가 되면서 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뭉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왜 재작년인가요?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BTS랑 같이 유엔에 가가지고 얘기했을 때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라고 해서 연설까지 했던 그 단체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유엔에서까지 주목하고 있는 단체인데 안산에도 이런 조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에 이거 단체가 있는지는 예를 들어서 안산에 유명한 사회단체라고 하면 경실련이나 YMCA 뭐 YWCA 뭐 이런 몇 군데는 알아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라고 하는 게 귀에 그렇게 금방 낯익게 들어오진 않거든요. 이런 오래된 역사와 그런 큰 조직이었다면 충분히 우리 시민들한테 어필이 됐을 텐데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그 시민단체는 그 시민단체 특별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의미, 그러니까 지역에서 하고 싶은 활동들을 목표 타겟이 하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환경, 여성운동, 뭐 경제운동, 뭐 평화운동 이렇게 운동의 목적성이 뚜렷한데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역에 있는 다양한 영역들을 모두 다 아우르는 그런 협의회여서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의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약간 알려지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민단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이 전혀 없이 회원들의 회비로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좀 더 가까이에 있을 수 있었고요.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태동인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 20일 실천협의회 때부터 시와 함께 거버넌스라고 하는 시와 좀 보조를 맞춰가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시에 전달하는 약간 그렇게 중간자적인 그런 기구 활동들을 함으로써 시민사회단체가 시와에 협력할 때 중간에서 그 사이를 좀 조율하고 연결해주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알림보다는 시민단체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런 기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를 뒤에서 서포팅하고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하는 활동들을 정부나 시하고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시는 단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죠. 아까 말씀해 주신 BTS가 뭐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 영문으로 SDGs라고 하는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나오기 전부터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안산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고요.
그게 시민사회단체와의 뭐 행정과 연결고리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혹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이야기들을 행정에다 전달하고 의회에다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면 환경, 노동 이런 것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그런 의제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하나의 목적을 가진 시민단체와 중첩되는 역할도 있지만 그런 역할들이 서로 경쟁한다기보다도 그런 시민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또 그런 것들을 그런 단체에서 나왔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 전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이해가 좀 되는데요. 지금 그럼 상근 직원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이 있고요. 예. 사무국 안에는 사무국장님 그리고 부장인 저 그리고 사무차장님 이렇게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시에 그 직접적인 보조금을 받아갖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시흥이래 안산시청 환경교통국 5층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다 보니까 뭐 회원들 모집해서 회비로 운영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겠네요. 그러면 네, 그 회원의 개념보다는 위원회 개념으로 위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저희가 150분 정도의 위원님이 회의에 오셔갖고 사회경제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한 여러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사전에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거를 17개 주제를 맞나요? 17개? 네네네. 17개의 주제를 잡고서 이걸 발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주제마다 이제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17개를 한번 나열 좀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단어들이 조금 어려워갖고 예. 그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 또 시민분들이나 우리 주변의 일반 분들이 좀 접하기 어려운 또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말이 우리가 발전을 하는데 어떻게 쭉 지속가능하게 발전을 하나?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 있는 자원들을 다 까먹고 우리 후손, 자식들, 손주들한테 물려줄 자원도 없고 깨끗한 환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먹고 살만 하지만 후대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자원들을 땡겨갖고 우리가 먼저 쓰지 말자. 요 개념이 지속가능 발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네. 그래서 유엔에서도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의 모든 인류들이 이 가치, 미래 세대가 추구해야 될 그런 자원들을 땡겨갖고 쓰지 않도록 30년까지 우리가 이 정도는 다 같이 인류애를 가지고 발전은 하되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그리고 인권을 해치지 않도록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금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류가 모두 잘 살 수 있게 15년 동안 17가지의 목표를 이 목표를 달성한다기보단 이 목표를 지향하고 좀 더 좋은 지구 환경과 뭐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향점, 도달해야 될 목표점 아니면 나아가야 될 방향이 17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간단하게 17개 제목만이라도 한번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17가지는 그 사회경제의 환경을 다 아우르고 있고요. 그 1번부터 7번까지 빠르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빈곤의 종식, 그리고 두 번째는 기아 해결,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과 복지, 그리고 네 번째는 양질의 교육, 그리고 다섯 번째 성평등, 그리고 여섯 번째 깨끗한 물과 위생, 일곱 번째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그리고 여덟 번째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그리고 아홉 번째 산업의 혁신과 인프라, 열 번째 불평등 해소, 11번째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2번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3번째 기후변화 대응, 14번째 해양 생태계, 15번째 육상 생태계,
16번째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17번째 글로벌 파트너십, 이렇게 17가지 목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주제가 상당히 크네요. 네, 이게 앞부분은 사회적인 목표, 중간에는 경제적인 목표, 말미에는 환경적인 목표와 그 네트워킹하는 목표, 이렇게 1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회, 경제, 문화 전부 다 전방위적으로 펼쳐져 있는데 이게 17개를 전 세계가 물론 나가야 될 방향이고 그 한 나라마다 다 지배해야 될 방향인데 실제적으로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17개를 다 커버해서 다 나가기에는 주제가 너무 큰데 특히 지금 저 실무위원은 3분이시고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17개를? 이 17개 목표를 저희가 뭐 150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이거를 목표를 해결하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협의회가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국가가 지향해야 될 목표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해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안산시 시정에서도 이 지속가능 목표를 시의 가치로 갖고 앞으로는 이 목표들을 바탕으로 시를 운영하는데 지금도 모두 하고 있는 시정 운영 방침들이에요. 건강에 대해서 시가 운영이 되고 있고 교육에 대해서도 시에 다양한 정책들이 있고 그리고 경제 성장이나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보존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 17개의 목표 중에 많이 잘하는 거는 더 잘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 성평등이나 불평등 해소가 좀 우리 시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그런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활발하게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그러한 시의 가치지향적인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이런 것들이 부족해라고 이렇게 여긴 것도 있지만 시민단체들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일어나는 차별도 있을 거고 교육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럼 안산시는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돼라고 이렇게 17개 중에 이제 좁혀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목표들이 매년마다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시되는 게. 현재 금년 그렇다 23년도에는 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 포커스가 따로 정해진 게 있나요? 저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는 17개 목표 중에 올해는 어떤 목표에 집중하고 올해는 어떤 목표에 집중하자 이러기보다는 17개의 목표들이 다양하게 잘 목적에 도달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시에 제안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들을 다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가야 되기 때문에 특정 목표들은 그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나 중간지원 조직 혹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법인들에서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다양하게 좀 빠진 부분들을 좀 발굴해내고 잘하는 부분들은 더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150분의 위원님들은 그런 이 17가지의 전반적인 것들을 전부 다 현장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의견들을 전달을 해주시는 분들이시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모니터링이라는 단어는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이나 구체적인 현상 그리고 결과들을 파악하고 결과물을 내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 150분의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시민단체 활동가도 있지만 학계, 산업계, 그리고 기업계, 노동계 혹은 공익 활동하는 분들 그리고 연구자들, 교수님들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에서 들어오셔갖고 환경에 한 40분의 위원님들이 그리고 사회의 40분의 위원님, 경제의 40분의 위원님이 그 각 소속된 위원회별로 이 17가지 목표 중에 지역의 어떤 목표에 어떤 사업들을 발굴하는 게 좋을지 혹은 어떠한 것이 부족해서 어떠한 걸 좀 더 메꿔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서로 학습하고 시에서 하는 정책들을 조금 확인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업들을 모니터링해서 시에 지적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위원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모아지는 아젠다라고 그럴까요? 네. 뭐 이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아젠다들은 뭐 17개 전부 다 내시진 않으실 거고 네. 특별히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젠다를 뽑히는 것들이 있고 얘기가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강하게 얘기될 거고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안산시에다가 정책 요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논의가 되는데 그런 논의들이 지금 금년에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네네. 자, 그 얘기는 한번 노래 한 곡 잠깐 듣고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윤도현의 너를 보내고를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 노래 한 곡 신청을 부탁드렸더니 윤도현의 너를 보내고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왜 이 노래 추천해 주셨죠? 이게 아마 2002년 그 월드컵 전후에 나왔던 노래인데요. 네. 그때 월드컵 응원하면서 윤도현 밴드라는 밴드도 알고 노래 중에 가장 제가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래서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도 많이 불렀고 네. 그래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 네네네. 네, 윤도현의 너를 보내고. 구름 낀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창문들마저도 닫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성이며 있었지. 삶의 작은 문턱조차 쉽사리 넘지 못했던 너에게 나는 무슨 말이 하고파서였을까.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길 잃은 작은 새 한 마리가 하늘 향해 그리움 외칠 때 같이 놀던 어린 나무 한 그루 혼자 남게 되는 게 싫었지. 해져가는 넓은 들판 위에서 차가운 바람 불어도 들려오던 노래 내 곁에 없었지.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네, 윤도현의 너를 보내고
예, 들으셨습니다. 자, 앞에 부분의 이야기가 노래가 나가는 동안 우리 차장님하고 우리가 너무 좀 딱딱한 얘기를 진행한 것 같다라는 급 반성의 모드를 지금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를 좀 풀어가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선 그런 면에서 개인적인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 시민단체 분들하고 만나는데 뭐 과장해가지고 99%가 여성분들이에요. 남성 활동가를 찾기는 참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독보적인 존재 같기도 한데 왜 남성들이 없을까? 제가 볼 때는 남성들은 어쨌든 가장이라고 하는 무게감이 있고 근데 시민단체라고 하는 곳이 충족하게 월급을 줄 수 있는 곳은 아니고 뭐 그런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한번 개인적인 얘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민사회 단체랑 제가 근무하는 협의회랑은 약간 그 수익 구조가 달라갖고 그 회원 회비로 운영이 된 NGO 시민사회 단체였다면 제가 근무하기에 좀 더 조건이 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다행히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활동하는 그 거버넌스 기구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민사회 활동가보다는 조금 더 형편이 낫다. 그러니까 조금 더 형편이 난데 네네네. 그게 일반적으로 남성이 네. 직장 가서 이렇게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 수익보다는 훨씬 못하잖아요. 그 가치지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돈이 중요한 가치기도 하고 하지만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에 좀 더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한다. 나로 인해 좀 안산이 좋은 방향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일 크고요. 그게 뭐 경제적으로 아주 뭐 어렵거나 이러면은 그 가치도 좀 뒤로 미뤄질 텐데 뭐 사는데 그렇게 막 경제적인 욕망이 좀 높은 편은 아니고요. 그 현실에 좀 만족하면서 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써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지만 네. 아니 이제 이게 방송하기 전에 제가 살짝 여쭤봤거든요. 네. 그래서 급여 체계가 대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돈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올 수 있는 급여 체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니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데 물려받은 돈이 많으신지. 아, 물려받은 돈은 전혀 없고요. 뭐 유산도 한 푼도 없었고요. 하지만 뭐 결혼을 했고 와이프랑 네. 둘이 맞벌이를 하고 아직 아이들이 좀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학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직은 없어갖고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와이프 덕을 보고 계시다. 아, 그럼요. 와이프가 같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저희 삶이 이런 가치지향적인 생활을 하는데 좀 더 걸림돌이 됐겠죠. 아니 그러면 결혼하실 때 와이프 되시는 분께서 내 남편 직업이 뭔가를 했을 때 고민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같이 이게 와이프 되시는 분도 이런 가치지향적인 삶에 그래도 마음을 맞추고 동의해 주시니까 가능하신 거 아닐까요? 네, 물론이죠. 네, 와이프도 그 돈 많이 벌어오라 이런 소리 안 하고요. 네. 뭐 의사, 변호사 그런 분들을 좋아한다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뭔가 가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에 매력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우리 와이프랑 좀 만나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 가장 보람될 때가 언제세요? 이 일을 하면서. 그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하면 그 저희 활동들의 결과물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도움이 된다. 뭐 예를 들어 뭐 그 저희가 다양한 활동들 중에 시민이랑 같이 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안산 시민 환경 한마당이라고 하는 1년에 한 번씩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서 진행을 하는 시민 행사가 있는데요. 그때 오시는 시민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평소에는 생각 안 하고 뭐 지속 가능 발전, 뭐 경제 사회, 내 앞이 내 삶이 좀 빡빡하고 바쁜데 그런 가치를 별로 안 갖고 계시다가 환경 한마당에 아이들과 함께 오셔갖고 아이들이 앞으로 좋은 세상에서 환경적으로 좀 좋은 세상에서 사는 거를 되게 많이 배우고 간다. 이런 말 들을 때 제일 좀 보람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 뭐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지구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막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오르면 뭐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시민분들께 안내하고 전파하면서 아, 이런 이야기를 잘 몰랐는데 듣고 나니 나의 삶의 좀 태도라든가 삶의 방식을 좀 바꿔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무언가가 남아있겠구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환경 관련된 활동하는 그 시민단체 활동가 분들도 역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이렇게 시와 시민들의 중간에서 좀 더 영향력 있게 좀 더 넓은 방면으로 이런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 저희의 게 요구되는 그런 필요성이 좀 더 많다고 보여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시민들을 대한다기보다는 시민 단체와 시야의 가운데서 일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처럼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하는 활동도 좀 하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네. 뭐 또 그런 게 또 있으신가요? 그 시민분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건 그 환경 한마당이라는 행사 혹은 뭐 에너지의 날 행사 이렇게 밤에 9시에 10분 동안 불 끄기 행사. 요거는 지역에 있는 그 에너지 전환관 자립 네트워크라는 그런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연합되어 있는 네트워크랑 활동들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기후위기 관련된 활동은 기후위기 안산 비상행동이라는 지역에 있는 50개 정도 되는 시민단체들의 좀 연대체와 함께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시민단체나 혹은 중간 지원 조직, 유관기관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시민들에게 더 전달되는 정보라든가 공익적인 내용들이 많아 보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형성하면서 영향력을 좀 더 늘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시민단체들이 직접적으로 각자 하는 것보단 모여서 활동을 하는 게 시너지가 높고요. 그걸 또 저희가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다는 개념은 아니고 시민단체들끼리 혹은 중간 지원 조직들과 함께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 거에 저희도 하나의 그 조직이 돼서 서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까 노래 나오기 전에 그 위원회 활동 얘기를 하다가 잠깐 노래 넘어갔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그 안산시에 계시는 위원들도 바뀔 때마다 아니면 시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포커스가 틀려질 텐데 금년에 그렇게 좀 초점 맞추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경제위원회, 사회위원회 그리고 환경위원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연초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올해는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맞춘 사업들을 해보자라고 해서 위원회별로 2가지씩 주요 사업들을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경제위원회에서는 일자리 관련된 문제 그리고 도시공동체 유지에 대한 문제 2가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일자리 포럼이라든가 뭐 지역의 명사들을 불러서 특강이라든가 도시공동체 관련된 이야기를 특강 형식으로 듣든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위원회는 그 상호문화도시 안산이 그 다문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상호문화에 대한 가치 그리고 안산이 그 시아오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이런 약간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금까지 조금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산만의 독특한 스토리를 좀 만들어 갖고 안산의 그 도시 브랜드를 좀 더 확실하게 내세우고 싶어서 그 스토리 구축에 관련된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위원회는 현재 기후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관련된 활동과 그리고 그 기초적인 활동으로 우리가 자원순환이 선행이 돼야 새로운 물건을 만들지 않고 있는 물건들 가지고 삶을 지탱을 하기 때문에 자원순환에 관련된 활동들 이렇게 2가지씩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관련돼서 사회위원회에서는 올해 일본의 그 상호문화 도시가 안산이 아시아에서 2번째로 지정이 돼서 그 유럽 평의회에서 인정하는 아시아 2번째 상호문화 도시인데 그 첫 번째 상호문화 도시가 인천의
일본에 위치한 하마마치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마마치시에서 어떻게 상호문화의 도시에 대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선진지 견학을 위원님들과 좀 한번 다음 달 정도에 방문해서 공부하고 올 예정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각 위원회, 3개 위원회가 2개씩의 어떤 안건을 뽑아서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또 제안도 하고 정책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걸 시로 연결을 하는. 아, 네. 저도 이제 좀 약간 감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감이 잡힙니다. 안산의 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타 도시하고 비교하면 활동의 어떤 영역이랄까, 활동의 강도라 그럴까, 어느 정도쯤 될까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민사회 단체라는 개념이 그 지역의 시민들이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가치를 좀 확실히 내세워 보자라고 하는 게 시민 단체인데, 그 경기권에 보면 시민 단체가 활성화된 곳이 뭐 수원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신도시, 그리고 예전에 90년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된 신도시에서 이런 시민사회 활동이 좀 많이 이루어졌고요. 안산은 그 중에서도 지역적으로 시야호에 대한 문제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공단의 환경적인 문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벌써 10년이 됐지만 세월호 관련된 일들로 이렇게 지역의 유대관계라든가 뭔가 그 문제 해결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들이 좀 많은 지역이어서 그런 시민사회단체들의 힘이 지속협의 활동에도 좀 더 영향을 줬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현재 한 24개 정도 되는 시군의 협의회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손꼽힐 만한 좀 많은 활동들과 좀 그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활동과 많은 성과, 그리고 시와의 많은 연대와 정책 제안들을 하고 있는 협의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나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얘기를. 네, 좋네요.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만 또 이렇게 일 많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안산시에는 또 그만큼의 또 많은 사회단체들이 다른 타도시에 비해서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산시가 나름대로 의식이 있는 도시네요. 그런 면에서는. 네, 그렇죠. 시민들의 의식도 높고요. 그 시정도 그 쭉 10수년 동안의 시정을 좀 돌아보면 우리가 그 환경재단이라는 재단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 재단이라는 재단도 있고 뭐 문화재단, 이렇게 다양한 재단들을 통해서 지역의 시민들한테 뭐 적극적인 뭐 이런 정책 활동이나 뭐 지원 활동들을 좀 해왔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사회와 좀 융화되고 좀 같이 힘을 합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되면 또 시민들한테 좀 더 다양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게 공무원이 입장이 돼 보면 이게 공무원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중간 단계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제안을 한다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성가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런 안건이 나왔으니까 법정 의무적으로 공무원들은 받아서 정책화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과의 협력 관계가 잘 돼야만이 흡수를 해줘야만이 성과가 있는 건데 그런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있나요? 그 민과 관이 그 협력되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동안 해왔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명칭을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 21 실천협의회라는 이름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름이 바뀐 게 그전에는 국제적인 기준이 없었어요. 그 지속가능발전 목표 아까 설명해드린 17가지 목표도 없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그 말처럼 안산의 환경적인 문제에 집중을 했던 시절이 20년인데 그 이후에 유엔에서 사회 경제
환경에 대한 17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난 후에는 시정에서도 이게 시민사회단체와 뭐 환경단체들이 하는 환경운동이 아닌 우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해야 될 가치라는 걸 다 인지하고 계시고요. 시민사회가 이 한 가지 주제, 뭐 여성운동 혹은 환경운동 혹은 뭐 평등운동, 뭐 상호문화, 뭐 다문화운동 이런 운동들 하나하나를 다 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시의 시정에 좀 잘 녹아들 수 있게 저희가 중간에서 예를 들어 포럼이라는 형식 혹은 토론회라는 형식으로 행정도 그 자리에 오고 시의원의회에서도 오고 시민사회에서도 오고 그리고 시의 중간 지원 조직에서도 오고 아니면 학계에서도 오고 이런 다양한 계층들이 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시가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혹은 시민단체가 이런 가치를 가져야 되는구나라고 서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고 있다는 게 저희 협의회의 장점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하고 또 활동해 오셨는데 이게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네. 시민단체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그런 정책들을 반영을 하고 싶은데 근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이거를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위에서 시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낸 제안들이 공무원들한테 어떤 일거리를 덜어준다든가 도움이 된다면은 뭐 당연히 쌍수를 들고 가서 만날 텐데 그게 면밀하게 협력이 되는지라는 것들 하나의 염려가 하나가 좀 있고 이게 궁금증이죠. 또 하나는 이게 정치의 영향은 따로 없나요? 이건 좀 약간 짓궂은 질문이긴 한데 앞에까지는 계속 민주당 계열의 시장님들로 시장이 오다가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이제 이민근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됐는데 이렇게 정당이 바뀌고 했을 때 같이 지향도 틀릴 거고 그 당과 또 시장님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랑 대하는 역학관계도 좀 틀릴 거고 그런데 그런 영향하에서는 자유로우신 건지 어떤 건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정치가 지역의 삶에 뭐 영향이 전혀 없진 않고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데요. 그 시민사회들도 그 단어 자체가 약간 진보적인 단어라고 시민분들이 느끼고 계시고 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견제 혹은 뭐 이런 쪽으로 하자고 제안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중간에서 거르지 않고 직접적으로 연결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시에서도 나름 그 예전과는 다르게 뭐 시민단체가 뭐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를 뭐 막거나 이러진 않고요. 어차피 다 시스템 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뭐 시정도 뭐 이 정치의 방향에 따라 뭔가를 좌지우지하고 이런 거는 이제 시절이 좀 바뀐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은 뭐 시민사회 단체가 뭐 약간 활동에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도 뭐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활동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심하게 편파적이거나 정치에 크게 영향이 있다고는 별로 느껴지진 않네요. 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네. 이게 방송이라고 이거 멘트용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또 하나는 시민단체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정치를 떠난 가치지향적인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노동이다, 빈민이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 색깔이 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책 면에 있어서 그런 것과 함께 소위 말하는 어떤 정치색을 띤 시민단체들도 좀 있을 거고 그런 시민단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을 좀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 활동하는 분들 중에는 그 뭐 시샘말로 뭐 여야 좌우 뭐 색깔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다양한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땐 다 민주당 사람들만 저희 위원이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뭐 각계각층에서 정치를 배제한 활동 위주로 위원님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YMCA나 YWCA 같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나 책임자들이 들어오고 또 반면에 새마을회라든가 뭐 바르게 살기 혹은 뭐 그런
보기에는 약간 보수적인 활동들을 하는 분들도 물론 들어오고, 그래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이 담아져야 되는 용광로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걸로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는 뭐 이런 활동은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제가 좀 일부러 좀 짓궂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하나 낼 때 그 정책을 낼 때에 어떤 그것이 진보적인 색깔이냐 보수적인 색깔이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좀 틀려질 수가 있잖아요. 구체적인 거에 들어가면 그때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각자의 어떤 정치 지향성에 따라서 나눠질 수도 있고, 물론 그 이제 토론에 의해서 또 합의가 되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갈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얼핏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을 결정하는 단위가 아니고 제안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분은 뭐 시장님이라든가 뭐 시의회 합의에서 정책이 결정이 되는 거고, 저희는 정책을 결정했다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시 행정이나 의회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토론회를 하거나 그런 포럼을 했을 때, 그리고 혹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토론회나 포럼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오는 분들이 그런 성향에 따라 이때는 이런 가치를 지닌 분이 오고 저럴 때는 저런 가치를 지닌 분들이 오시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정치색을 가지더라도 목표는 시민들이 혹은 시가 행복하게 발전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내부적인 갈등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는데 잘 빠져나가시네요. 예. 자, 만약에 지금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저 딸 하나 아들 하나 있고요. 몇 살인가요? 이제 9살하고 7살입니다. 아, 만약에 자녀분들이 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순수 시민단체의 위치는 아니시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나 커서 아빠처럼 시민단체에서 일할 거야. 어떻게 권유해 주시겠어요? 권유하고 싶진 않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죠, 하겠다고 그죠. 얘기한다면 네. 보면 운동선수들이 자식들한테 운동 안 시킨다고 하고 뭐 개인 사업하시는 분이 자식은 그 월급쟁이 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저도 지금 하는 일이 저는 좋아하지만 자식들한테 이걸 꼭 해라 이런 건 아니고요. 자식들이 한다고 그러면은 하게 두겠지만 굳이 먼저 권하고 싶진 않네요. 그러니까 그 먼저 권하고 싶지 않은 이렇게 하시면서 보람도 네. 있고 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뭔가 약간 아픔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선뜻 권하지 못하는 그런 지점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겸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치지향적인 학생들, 청년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런 가치지향적인 것만 가지고는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최소한 이런 마음, 아니 이런 준비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좀 있으니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제시해주고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아니라 이거는 그분들의 입장을 뭐 대변하거나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만약에 뭐 가치지향적인 활동을 한다 하면 저는 젊었을 때는 충분히 뭐 가족이 생기기 전에 부양의 의무가 생기기 전에는 아직도 뭐 30이나 40이나 다 같이 젊음이고 청춘인데 하고 싶은 일이 그렇다면 다 해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게 입에 풀칠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막 형편없는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생기고 아이를 키우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뭐 윤택하진 않지만 혼자서 활동하거나 혼자서 아직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가치를 쫓아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더더군다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혹은 저처럼 사람들을 만나서 가치를 전파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일반 회사에서 뭐 주어지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예를 들어 뭐 여성운동을 하고 싶다, 노동운동을 하고 싶다, 평화운동을 하고 싶다, 환경보호운동을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하게 되고 열정도 갖게 되고 다양한 그쪽 계통의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젊었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뭐 전문가, 뭐 법원에 뭐 근무하는 판사, 변호사, 의사 혹은 기술자들보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활동가들도 충분한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어쨌든 하고 싶은 열정,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가치 지향성,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까지 갖출 수 있는 직업이다. 물론 이거 직업이 돈을 모으기 위한 직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여러 사회단체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모임에 가서 보다 보니까 이 모임에 계신 분이 저기 가서 보이고 저 모임에 계신 분이 여기 계서 보이고 그러니까 인력풀이 그렇게 상당히 아까 많이 활동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느낌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이 또 여러 몫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 때문에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제가 빚진 자의 마음을 좀 이렇게 느끼게 좀 됐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같은 아파트 이웃이라고 하는 이유로 가끔 인사 나누면서 선생님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오늘 이렇게 초청을 좀 했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안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 대한 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좀 여쭤봤으면 더 핵심적인 걸 여쭤봤을 텐데 제가 너무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여쭤보다 보니까 우리 부장님께서 좀 답답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에 부족한 거 있으면 다음에 다시 한번 나와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청취하시는 시민분들께서 네. 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뭐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런 개념들이 아직 없으실 텐데 좀 말을 어렵게 하지 않았나, 너무 있어 보이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이 조금 있고요. 예. 그 저희 딸이나 아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하려면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네. 좀 더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라는 반성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네요. 예.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나 이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위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뭐 어떤 경로로 접근을 하면 될까요? 저희가 2년마다 위원님들을 공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올해 초에 1월달 총회 때 위원님들을 새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위원 모집 공고는 따로 없고요. 내후년,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연초에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 공고가 나가니까 그때 내용 읽어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격 조건 같은 건 특별히 없고요. 자격 조건은 특별히 없고요. 지역의 뭐 지속 가능한 발전을 희망하거나 우리 안산시가 더 좋은 시가 될 수 있게 내가 힘을 보태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면 누구나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활동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자기 시간을 쪼개서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와서 도와주시는 거고요. 특별히 활동비도 없습니다. 네. 활동비도 없는데 150여 분이 자기 시간 내서 와서 그렇죠. 해주시는군요. 네, 매우 훌륭하신 분들이죠. 자, 그러네요. 네, 그분들 때문에 우리 안산시가 좀 더 나은 도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노래 유리상자가 부릅니다. 아름다운 세상 보내드리며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